네, 오늘 인터뷰는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 나와주셨습니다. 이 고문 모시고 자세한 대선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궁금한 게 예. 오늘 여론조사 아까 제가 설명을 좀 했습니다만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판세가 뭐 우열을 점치기가 어려운 아주 박빙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불과 일주일 전인가요? 그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렬 처음 선언을 하기 전만 해도 상당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물론 오차범위 내에 있습니다만 벗어나는 것도 있고 좀 앞서가는 추세였는데 그 후에 좀 여론이 변한 것 같은데 그래, 그 부분을 그때도 일주일 전에도 네, 윤석열 후보가 뭐 완전히 앞선 건 아니고 네,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것도 있고 뭐 안 그런 게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는 막 박빙이긴 하지만은 우세다, 박빙 우세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늘 현재로서 보면 박빙 우세는 아니고 그냥 박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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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네, 어느 한쪽이 이길 거라고 하는 그 장담을 하기는 어려운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뭐로 분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유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가 지지도가 좀 주춤하고 좀 일부는 빠지고 하는 거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네, 그 대선 이 선거 그 운동을 네, 잘못 풀어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잘못 풀어갔다고 하는 것이 어쨌든 윤석열 후보는 강자지 않습니까? 네, 또 당선 가능성이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러나 국민들은 확실히 정권 교체하기 위해서는 야권 후보가 단일화 해라는 것이 국민들이 요구지 않습니까? 네. 그 국민들 요구에 윤석열 후보가 충족하지 못했다. 그런 것들이 지지도를 좀 멈추게 하는 요인이 안 되겠습니까? 혹시 어제 윤석열 후보 단일화 결렬 통보받았다는 기자회견 예. 사전에 좀 논의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 저도 TV 보고 알았습니다. 고문님 그 전에 말씀하신 것 인터뷰 중에 예. 단일화 되지 않으면 당선 안 될 거다 이런 예. 취지로 말씀하신 적이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어떻게 보십니까? 단일화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단일화는 안 되면 네, 야권이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죠. 네, 예. 제가 이야기한 것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에서 윤석열 후보가 10% 이상 앞서거나 오차 네. 밖에서 확실히 앞서고 또 안철수 후보가 5% 이하로 떨어지고 네, 뭐 3%, 뭐 4%, 2%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단일화를 안 해도 윤석열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아주 오차범위 안에서 서로 다투고 네. 안철수 후보가 5% 이상을 계속 유지하면 단일화를 안 하면 정권 교체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어제 윤 후보의 기자회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승부수입니까? 아니면은 그 지지율이 박빙으로 가는 데 대한 궁지에 몰려서 된 어제 제가 보기에는 네. 윤 후보의 기자회견은 적절치 않았다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결국 내용이 안철수 후보에게 뭐 해줄 말이 없지 않습니까? 네. 당신이 그 후보 뭐 단일화 결렬 통보를 해왔으니까 그러나 나는 아직도 기다리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 이야기야 뭐 언제든지 시간 장소 정해주면 찾아가겠다 여기 핵심 아닙니까? 예. 그 이야기야 뭐 지금 윤 후보가 본인이 유세까지 중단하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선거본부에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안 후보가 기다리는 거는 안 후보의 핵심은 안 후보가 제안한 것은 이거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경선을 하자 이런 것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그렇죠. 제안한 방식은 그거 하나 있죠. 그 하나죠. 여론조사로 하자. 네. 그러면 그거는 꼭 여론조사 경선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 그걸 띄워놓으면 윤 후보 쪽에서 여론조사 경선을 놓고 가타 부타 또는
여론조사 경선을 하면 어떤 방법을 하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협상해 올 줄 알았는데 네. 제안해놓고 한 일주일 동안 아무 대답이 없지 않습니까? 이쪽에 후보가 제안을 했으면 네. 윤 후보 쪽에도 후보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후보 쪽에서 일주일 동안 한 열흘 동안 뭐 아무 이야기 없다가 나중에 이야기한 것이 그동안에 공개를 회담 과정을 공개했는데 그것도 네. 적절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회담이 공식화되려면 네. 사전에 윤 후보와 안 후보 쪽에서 우리는 누구를 대리인으로 내보내겠다. 네. 이것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쪽에 누굴 내보내겠다. 또 우리 쪽에도 누굴 내보내겠다. 이것이 공개화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대리인이 공개가 돼서 만나면 만난 합의를 문서를 써야 됩니다. 네. 문서를. 그런데 지금 그렇게 공개하지도 않고 그냥 뭐 내 대리인들, 내 측근들 그냥 끼리 만난 게 이렇게 되면 또 합의 문서도 없잖아요. 네. 합의 문서도 없는데 그걸 합의했다는 정치권에서 말로 합의한 걸 누가 믿습니까? 문서 써갖고 합의해도 안 믿는 파인데 네. 말로 주고받은 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소위 신뢰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좀 너무 당선 자신감이 있어서 오만했고 네. 그냥 들어가면 되지 뭐 지지도도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뭐 말이 많냐 무슨 여론조사는 그냥 들어가지면 되지 이런 이야기고 안철수 후보 쪽에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뭔가 경선을 해서 졌다든지 뭐 안 돼서 들어가야만이 자기가 명분이 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덮어놓고 내가 여론조사 지지율이 적으니까 항복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정신이 자세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두 사람 간에 정치적 신뢰가 없었다. 거기 네. 봐야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말씀하신다면 미리 그 단일화를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협의 절차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 물밑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우리는 누구를 내보내겠다. 네. 당신 쪽에는 누구를 나오겠냐. 이게 공개화되고 공식화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사람이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은 논의 과정을 전부 문서를 써야 됩니다. 네. 합의 문서를. 그래야 이제 나중에 다른 얘기가 안 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다 서로 딴 말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 논의가 성공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 얘기는 서로 의견이 달라서 헤어진 건데 그 결과를 이제 공개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올 수밖에 그렇지. 없는 그런 구조죠. 딴 이야기 할 수밖에 없죠. 써놓은 네. 문서가 없는데 뭐 그야 서로 말하기 다름이지. 누가 옆에 뭐 듣길래 했습니까? 뭐 네. 녹취록이 있습니까? 그럼 이제 질문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이제 오늘로 선거 90회 남았습니다. 예. 단일화 불씨 꺼졌습니까? 꺼진 듯 하지만 살아있습니까? 꺼졌다고 봐야죠. 꺼졌다고 왜냐 보시면. 그러면 날짜는 9일이지만은 8일까지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8일까지인데 그동안에 공휴일이 3일절 있고 네. 토요일, 일요일 있고 운동보다는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기간이 그렇죠. 여론조사 네, 공표 네. 기간도 그래 실제적으로 선거 운동할 수 있는 기간도 예. 실제로 한 5일밖에 안 남았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단일화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 할 수 있느냐 지금은 한 사람이 네 들어가겠습니다. 예. 양보하겠습니다. 이거밖에 없는데 지금 두 사람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 택할 수 있는 전략이랄까요? 어떤 게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후보 쪽에서나 국민님 쪽에서는 자 단일화는 안 됐으니까 될 사람 밀어주자 이거죠 뭐. 안철수 후보 쪽에 가는 표를 좀 차단하고 네. 안철수 후보 쪽에 가는 중도표를 될 사람 밀어주자. 정권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될 사람을 밀어달라. 이 전략밖에 없죠. 그렇다면 그 어제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을 놓고 예. 그 고문께서 말씀하신 그 전략을 해석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은 안철수 후보의 정권 교체를 압박하고 동시에 보수층의 결집을 노린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런 해석을 넣고 있고요. 그러면 그런 의도가 그건 있다고 뭐 보십니까? 그런 의도는 없고요. 네. 저는 뭐 면피용으로 봅니다. 단일화 결렬에 대한 면피용으로 네. 그냥 그동안의 과정을 발표하고 네. 국민들에게 나는 단일화 하려고 했는데 결국 안철수 쪽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네. 결렬 통보를 해왔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국민의힘이나 유력 후보로서의 단일화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거죠. 네. 거기에 무슨 다른 전략이 있을 수도 없고요. 그럼 이번 선거는
다자구도다 이렇게 전망을 하십니다. 지금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 선거 아흘에 그럼 단일화 변수는 이제 고문님 설명대로는 빼고 어떤 변수들이 지금 남아 있을까요? 지금은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미 다 국내에 이미 다 들어와서 네. 알 만큼 알고 또 그리고 지금 두 사람들이 그동안에 서로 싸워왔기 때문에 지금 두 사람이 표를 얻을 수 있는 부분에서 소위 가족 리스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둘 다 똑같다고 봐야잖아요. 네. 예? 김건희 씨나 김혜경 씨는 네. 다 같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공약, 대선 공약 네, 네. 이것도 뭐 똑같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네. 서로 퍼주겠다는 돈 많이 주겠다는 이야기밖에 국민들 머리에 남는 게 없으니까. 예. 이재명 후보 뭐 약속했더라, 윤석열 후보 뭐 약속했더라 이게 별로 남는 게 없잖아요. 네. 그건 다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공격하고 네거티브 하는 것도 똑같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남은 기간 동안에는 단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국민들에게 내가 대통령 되면 이건 확실히 한다는 걸 심어주는 겁니다. 네.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저건 확실하겠구나 하는 걸 심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심어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일주일한 기간 동안에 서로 욕하는 거 그만하고 서로 다퉈봤자 지금 국민들은 1번이나 2번이나 뭐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다 뭐 그렇게 보니까 문제는 지금이라도 네거티브 중단하고 네. 내가 되면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국민들을 어떻게 편하게 하겠다 하는 것을 한두 가지라도 확실하게 심어주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앞으로 남은 9일 동안은 그 정치적 구도보다는 인물론이 좌우할 수 있다 이런 해석으로 봐도 될까요? 인물은 뭐 똑같으니까 네. 결국은 정책이죠, 비전이죠. 네. 정책과 비전을 그렇죠. 국민들이 저 사람이 되면 뭐 하나는 확실하겠구나 하는 국민들의 머릿속에 뭔가 남는 걸 하나 심어줘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서로 욕하고 싸우다 보니까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네. 이재명이 되면 뭐 달라지겠구나, 윤석열이가 되면 뭐 달라지겠구나 이런 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 말씀드린 그 야권 단일화가 이렇게 불투명해지는 사이에 민주당이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정치개혁 약속한 후에 송영길 대표가 바로 약속을 하고 불과 며칠 만에 어제 의원총회 의원들 소집해서 정치개혁안 당론으로 추인을 했습니다. 예. 그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건 잘했으면 정치 개혁안 자체는 좋은데요. 그 뭐 국민통합정부 하겠다 하는 건 네. 좋은데 국민통합정부를 하려면 민주당이 부족한 거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우리는 내각에 장관급이 한 50명 되니까 네. 내각의 50%만 갖고 네. 나머지 내각은 국민통합정부의 야당 인사와 기타 제야 인사들로 하겠다든지 네. 뭔가 이런 구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국민통합정부 한다는 말만 있었고 다당제로 하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를 하겠다는 것도 네. 그 국회의원부터 중대선거구를 해야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한다는 게 무슨 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 첫째 좀 부족함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시기적으로 그거 하려면 선거 초부터 해야죠. 한 6개월 전부터 해서 네.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 시기적으로 진정성을 주기에는 좀 세 안 번째 맞는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하는 말을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하잖아요. 좀 미안한 이야기는 안 믿잖아요. 선거 급하니 가는 소리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보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아닌 분도 네, 네. 지지자들은 네. 그렇게 안 보지만 예. 막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는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표는 안 찍어도 네. 반대는 안 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표는 우리를 안 찍어줘도 저 사람 입에서 저 사람 안 된다. 반대 소리는 안 하도록 만드는 게 네. 선거 이기는 건데 지금은 그걸 못 만들어내잖아요. 자기 지지자들은 지지하는데 네. 지지 안 하는 사람들은 저 또 거짓말이지 뭐 정말 믿겠나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네. 이래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정의당이나 국민의당에서는 그 전체적인 취재는 공감하지만 그 말씀하신 시기적으로 너무 선거공학적으로 접근하는 예.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용에는 그 공감하다는 표시를 했으면 민주당이 계획하고 있다고 알려진 또 보도되고 있는 이른바 반윤연대 예. 그 부분은 표심에 작용을 할까요? 안 돼. 어떻습니까? 작용 뭐 안 합니다. 작용 안 하는 것이 제가 네. 말씀드렸지만은 그 발표가 너무 늦었고 예. 내연 옳았다 하더라도
두 번째는 민주당에 대한 진정성. 네. 그게 너무 늦음으로 인해서 진정성을 의심받고 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반윤연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민주당이 그렇게 하리라는 진정성을 안 믿기 때문에 네. 그건 표심이나 영향이 없습니다. 네, 그 워낙 그 정치 경륜도 많으시고 하시니까 그 이제 선거 9일 남았는데 그 9일 남은 동안에 선거전이 어떻게 될 것이다. 딱 한마디로 정리해서 전망하실 수 있을까요? 역대 대통령 선거주에 네. 이번처럼 전망하기 어려운 선거는 처음입니다. 네. 이번에는 글자 그대로 네. 투표하면 까봐야 합니다. 그만큼 혼전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